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효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효성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다룰 질병은 이두박근 힘줄 손상입니다. 이두박근이라는 명칭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스나 근력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팔을 굽히면서 자세를 취할 때 가시하는 신체 부위, 소위 말하는 알통이라고 하는 이 상안부 앞쪽 근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줄에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두박근에 생기는 손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두박근의 구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박근이라는 힘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두박근이라는 이름은 힘줄의 머리가 두 개라는 사실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두박근의 두 개의 머리를 길이를 기준으로 긴 힘줄과 짧은 힘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긴 힘줄은 어깨 관절 안쪽에 문제를 일으켜서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긴 힘줄과 짧은 힘줄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절에 인간으로서 신체 장기들이 성숙되는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어깨의 발생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힘줄이 이두박근의 긴 힘줄입니다. 어깨의 뼈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 긴 힘줄은 출생 이후에는 큰 기능이 없고 조직이 가늘어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 손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통증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짧은 힘줄은 팔꿈치를 굴곡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힘줄의 굵기가 굵고 위치상 손상을 일으키는 주변 구조물들이 없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긴 힘줄은 사실 큰 기능은 없지만 손상이 잘 발생하고 네, 짧은 힘줄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손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중요한 네. 기능을 하는 짧은 힘줄은 뭐 그래도 손상이 덜 간다면 하지만 긴 힘줄이 이 어깨 관절 안쪽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두박근 힘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두박근 힘줄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은 어깨에도 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팔꿈치에도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먼저 팔꿈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은 이두박근 힘줄의 파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고 덩치가 좋은 서양 남자들이 무리하게 엮기 운동을 할 때 힘줄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떨어진 힘줄을 다시 봉합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두박근 손상이 어깨뿐만 아니고 팔꿈치에도 일어날 수 네,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팔꿈치 그 이두박근 손상은 별로 흔하진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두박근 손상, 그러니까 어깨 쪽에 발생하는 이두박근 손상이 좀 흔하다라고 네. 그러면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어깨 쪽에 네, 발생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 이두박근 힘줄의 손상은 팔꿈치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는 어깨 쪽에 많이 생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두박근 힘줄 중에서 긴 힘줄이 어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통로가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팔을 쓰면서 힘줄에 지속적인 마찰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염증이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통로를 지난 이두박근 힘줄이 끝이 어깨 관절 안에 관절와순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조직에 붙게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취약해서 손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통로가 좁아서 네. 잘 손상이 발생이 되는군요. 아, 그러면 사실 어디에 손상이 가해지는지는 환자에겐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네, 맞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음. 중요한 거여서 사실 다른 질환들하고도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깨에 발생하는 다른 질환들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두박근 힘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관절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회전근개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이두박근의 긴 힘줄을 손상을 관가하고 어깨 회전근개 힘줄 치료를 하고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외래로 방문하시는 환자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어깨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신체 진찰 및 검사를 해서 이두박근 힘줄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손상 부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치료 때문이겠죠. 네. 네, 그래서 제대로 진단과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앞서서 그 좁은 통로 때문에 긴 힘줄이 어떤 염증과 파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두박근 힘줄 중에서 긴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긴 힘줄이 어깨 안에서 닳고 닳아서 끊어지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매우 아픈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때 어떤 다른 특징적인 소견이 더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소위 알통이라고 말하는 근육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 쪽으로 좀 내려와서 동그랗게 테니스 공과 같은 형태를 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박근 힘줄이 파열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나타난 그 통증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이두박근 힘줄이 기능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깨에서 이두박근 힘줄이 파열이 됐으면 당시에는 큰 통증을 일으키지만 이후에 병변이 해소되는 작용을 하게 돼서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박근 힘줄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 근처에 있어서 이두박근 힘줄 파열 시 어깨 회전근개에 대한 진찰이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어깨에서 이두박근 힘줄 파열은 먼저 경과관찰을 해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 쪽에서의 이두박근 파열은 수술적 봉합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깨 쪽은 처음에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거고 네, 팔꿈치는 어쨌거나 통증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두박근 힘줄이 왜 손상이 되는지 그 원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좁은 통로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또 어떤 요인들이 더 작용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포함해서 네네. 크게 두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줄이 상안의 앞쪽에서 시작돼서 상안골 앞쪽에 조그맣게 형성된 골짜기 구조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좁기 때문에 팔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힘줄 마모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두박근 힘줄 염이라는 염증으로 시작해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힘줄 파열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좁은 부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또 어떤 원인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힘줄이 좁은 뼈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깨 관절 안에 관절 와순이라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부착하는데 이 부위 조직이 굉장히 연합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돌리는 과정에서 상안골과 견갑골 사이에 껴서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진행되면 파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을 들고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는 야구 선수 그리고 배드민턴 등의 생활 스포츠를 즐기시는 일반인에게서 이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깨 통증이 다 비슷한데 네. 이두박근 힘줄이 손상됐을 때 나타난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따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두박근 힘줄이 어깨 관절 안으로 들어갈 때 어깨 앞쪽을 지나가거든요. 따라서 어깨 앞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손을 머리에 대고 손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이는 이두근 힘줄이 어깨 관절을 이루는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에 두 뼈 사이에 압착되는 상을 만드는 자세인데요. 이 두 가지 증상이 있다면 이두박근 긴 힘줄의 병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깨 앞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손을 머리에 대고 좌우로 또 앞뒤로 흔들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이두박근 힘줄이 손상됐다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네.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 이제 진단을 위해서 또 검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네. 검사들이 이루어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의가 환자 증상을 두고 신체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 진찰을 해서 이두박근의 긴 힘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는 MRA라는 검사입니다. 이 MRA는 어깨 관절 안에 조영제 주사를 직접 놓고 시행하는 MRI입니다. 어깨 관절 내 이두박근 병변은 아주 작은 형태로 존재하고 주변 조직과 겹쳐서 일반적인 MRI에서는 감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영제를 이용하면 주변 조직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MRI가 아닌 MRA로 검사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확진이 되면 어떻게 치료가 또 진행이 되나요? 네. 어깨 관절에서 이두박근 힘줄염과 이두박근 관절 와순 복합체 손상이 있어서는 초기 치료는 약물 치료와 휴식입니다. 소염제 복용을 통해서 해당 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이나 노동을 조절하는 것이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해당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를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지만 또 다시 쉬었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팔을 쓰는 일을 격하게 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 재발이 잦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어깨는 네네. 안 쓸 수가 없는 부위이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가 재활 치료입니다. 먼저 이두박근 힘줄 부분이 아닌 이 근육 부분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두박근 힘줄에 걸리는 장력 자체를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가 굽어 있는 라운드 숄더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둥근 어깨는 이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를 더 좁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두박근 관절화성 복합체를 지속적으로 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둥근 어깨를 교정하는 어깨 뒤쪽 근육 운동, 그러니까 견갑골 주위 운동을 통해서 어깨 모양을 교정하는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혹시 수술적인 치료가 또 필요한지도, 어떤 경우에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 게, 앞서서 팔꿈치 쪽 파열은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두박근 힘줄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도 네. 좀 정리 부탁드릴까요? 팔꿈치처럼 어깨 이두박근 손상에서도 수술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단독 손상으로 수술받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그중에서 이제 투수에게 이런 손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랜 재활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실패해서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기 위해 팔을 들고 뒤로 젖히는 이 자세에서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이두박근 힘줄이 끼고 틀어지면서 손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인에게서도 특히 팔을 많이 쓰는 젊은 남자군에서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수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손상 부위 주변의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손상된 부분을 직접 봉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변이 심할 경우에는 손상된 이두근 힘줄 부분을 잘라내고 건강한 부분을 다시 뼈에다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의가 진단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수술의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어깨 질환과도 동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두박근 힘줄의 단독 손상보다는 회전근개파열과 동반된 경우로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두박근 힘줄은 어깨 회전근개 사이에 껴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따라서 회전근개 손상이 발생할 때 근처에 위치한 이두박근 힘줄 돈방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근개 봉합 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두박근 힘줄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서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술 치료 후에도 이 재활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는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수술 후의 병변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 팔걸이나 어깨 보조기를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착용합니다. 이후에 수술 후 경직된 어깨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하듯이 어깨 뒤쪽 운동인 견갑골 주위 근력 운동을 통해서 수술 부위가 덜 자극받는 쫙 펴진 어깨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사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또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서도 환자가 또 어떤 노력을 보태야 또 치료 경과를 더 좋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 후 혹은 수술 후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사항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좀 일러주실까요? 네, 수루 환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가 이제 옆에서 붙어서 24시간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둥근 어깨를 쫙 펴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깨 뒤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견갑골 이 사이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둥근 어깨가 교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근력 운동,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나 벤치프레스 등은 주로 어깨의 앞쪽과 위쪽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둥근 어깨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운동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또한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두박근 힘줄염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운동의 강도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과감히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생업에서 팔을 들고 하는 일이 많다면 발 받침대에 서서 팔의 위치를 좀 더 낮추는 등 작업 환경의 교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혹시 피해야 할 어떤 자세들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앞쪽을 보고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네. 노트북 작업이나 아니면 일도 전부 다 앞으로 보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둥글게 바뀝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도 그걸 의식하고 허리를 펴고 가슴뼈를 앞으로 내밀고 어깨 뒤쪽을 붙여서 이런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팔을 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좀 자세를 손을 낮춰서 어깨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병의 진행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물건 들지 말기 뭐 이런 주의사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자세 교정이 먼저네요. 네, 무거운 물건도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이 질병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요. 무거운 물건 어깨 위로 들어서 옮긴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잘못 취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두박근 힘줄 손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효성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